이진호 씨랑 제가 작년에 12월에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을 주고받고 하면서 콜라보 제안이 있어서 제가 조금 고민하다가 그때 아프기도 했었고 해서 1월 달에 콜라보를 진행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비판하시는 분은 제가 아직 못 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장도 조금 썼습니다, 쭉.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사이버 레카의 문제라든가 사이버 불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이제 찌양 사건을 제가 다루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진호 씨는 그래도 팩트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선을 넘지 않으면서 어찌됐든 시청자들 흥미도 이제 유발을 해야 되고, 본인이 이게 본업이시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좀 위태위태한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팩트 기반으로 하신다는 이제 평가를 받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또 12월 달에 이제 처음 통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또 예의 바르시고 그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이제 더 좀 진중하고 좀 진솔한 면도 많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판단 기준이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좀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진호 씨가 작년에 다루신 사건 중에서는 저는 뭐 민희진 사건 말고는 이제 찌양씨 사건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이제 찌양씨 사건을 2번 다루고 나서 말았는데, 제 영상을 만든 것 자체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늘리는 일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뭐 가세연 채널을 저는 처음 봤어요. 찌양 사건을 그때 제가 다루기 위해서. 거기서 뭐 연일 폭로를 하니까 그 내용을 안 보고서 방송을 할 수는 없어서 가세연 채널 저는 그때 처음 접했었는데, 무슨 여러 가지 폭로들을 매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폭로를 하고, 이거를 사과를 안 하면은 더 심한 걸 밝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연일 방송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장사의 신 그걸 보니까는 뭐 그것도 불송치 결정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하다. 가세현 같은 채널이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뭐 수시로 저지르고 있는데 버젓이 방송을 이제 계속 해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이거는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김수현 씨에 대한 것도 계속 폭로하면서 어떤 미성년자 때 교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심한 걸 까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굉장히 암시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것들도 저는 당연히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협박이 이제 될 수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찌양 사건에 대해서도 그게 뭐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이제 극우 쪽 이제 정치 유튜버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호를 받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반면에, 뭐 사실은 이진호 씨를 사이버 레카라고 정의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진호 씨 방송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팩트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좋은 점이고, 이제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하는 지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진호 씨가 과거에 찌양 사건을 다루실 때는 가세현이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대립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는 이진호 씨를 그 시점에는 많이 응원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민희진 씨 사건을 다루면서는 저랑은 이제 그 시점에 있어서 의견을 조금 달랐지만은, 결론에 있어서는 민희진과 뉴진스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거는 옳은 판단이죠. 그래서 그런 결론에 있어서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제가 비판했던 부분들이 있죠. 예컨대 뭐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 친구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스라이팅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의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이제 근데 해외에서는 가스라이팅 범죄라는 것들을 유형화해가지고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영국에 있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일부 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가스라이팅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배를 하고 굉장히 자책감, 자괴감이 들도록 함으로써 불안, 우울 증세를 불러일으키고 현실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어떤 상황을 초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는 가스라이팅 당했다, 너 가스라이팅 당했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너무 많이 남용되고 있다.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했다 또는 상대방이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다라는 말들을 되게 너무 쉽게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용어이고 이런 것들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진호 씨 채널에서 이 사건을 다룬 걸 굉장히 싫어한 거를 알고 있어요. 반대로 제가 뉴진스 멤버들이 어떤 어른들의 싸움이 껴가지고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위해주는 취지의 방송들을 많이 했었을 때, 이진호 씨가 저를 뭐 직접 저격한 적은 없다라고 보는데, 그 채널에 이제 한 번씩 가서 보면 댓글이라든가 라이브 할 때 올라오는
그런 코멘트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랑 이현곤 변호사를 이제 같이 묶어 가지고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그런 코멘트들이 항상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이진호 씨가 그걸 뭐 직접적으로 유도한다거나 저를 저격하거나 이런 직접적인 발언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 채널의 시청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서 그렇게 노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이 없었냐라고 하면 이제 그렇지는 않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그때 뭐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좀 강도 높게 비판했었죠. 이거는 이런 발언들은 사실은 뭐 쓰레기 같은 발언이다라고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도 좀 과하게 한 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뉴진스 멤버들 위한다고는 하지만 야 너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수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의 용어에도 안 맞지만 내가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인 상대방에 대해서 너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라고 한다는 거는 가스라이팅 공격을 하는 사람도 범죄자로서 전제를 하는 거고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한심한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게 결과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남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뉴진스 팬덤 중에서도 꼭 팀 버니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진호 씨의 방송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꼈을 어떤 시청자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뉴진스 멤버들을 비판했던 거는 한이의 그 무시의 발언이 그런 형태로 이제 국감에서 나와서 이제 현출됐던 상황들 그게 이제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사정들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고 이번에 이제 뭐 타임지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날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다.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한 것 말고는 사실은 뭐 그전에 이제 뉴진스 멤버들을 제가 어떤 인격적인 주체로서 항상 존중해주고 아티스트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이브가 더 많이 좀 받아들이고 좀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이브가 더 위대한 좋은 기업이 돼가기 위해서 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냈고 여전히 뭐 그 생각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바뀐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진호 씨가 김세론 씨 사건을 다루셨다는 거는 뭐 저는 몰랐어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김세론 양이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는 과정들을 좀 봤었는데 그 시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너무 과열돼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김수현 씨에 대해서 많이 과열되어 있는 양상인데 여론이.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뭐 숟가락을 얹거나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굳이 제가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한 발 물러서 있다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코멘트를 하죠. 게시글을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든. 그래서 사실은 이진호 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느 시점에선가는 정리된 생각을 신중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은 그 문제들은 제가 찌양 사건을 그때 다루면서 좀 봐왔었던 소위 이제 사이버 레카들이 또 유튜브에서 나름대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어떤 폐해들에 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 이번 사안을 보면서도 이거를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저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는 이진호 씨가 이제 찌양시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가 응원하는 입장이었었고 뉴진스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는 그분이 저를 직접 저격한 것은 아니시라고 하지만은 저도 일정한 어떤 그분의 채널의 시청자들한테 또 공격과 조롱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뭐 유도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의 어떤 변호사로서의 중립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우회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촉발된 부분들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제가 무슨 이진호 씨한테 감정이 상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이분이 그래도 이제 팩트 기반으로 하시니까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 채널에서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면 돌파죠. 그분들이 제가 1시간 동안 차분하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서 편견 없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만큼 저에 대한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뭐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은 상당한 성과를 또 이뤘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이진호 씨가 사회적인 좀 논란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 구독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이제 저한테 해주시고 계신 상황이고 저도 신중하게 이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점에 이진호 씨가 찌양시 사건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응원하는 마음이었었고 뉴진스나 미니진 사건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는 뭐 기본적으로 결론에 있어서는 미니진과 뉴진스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했고 결론에 있어서는 맞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멤버들의 인격이라든가 자아를 좀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제 더 좋지 않았을까 정도의 이제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대면에서 말을 못 나눈다거나 뭐 그럴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만나서 그런 설명들을 좀 해나가면서 오히려 가스라이팅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조금 더 이제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기제로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분 채널의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래서 뉴진스한테 조금 이어지는 뭐
뭐 동덕진스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뭐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혐오나 조롱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있어서의 뭐 저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부분을 의도한 부분이 있고 일정한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지불식간에 그거를 경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세론 씨 사건에 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분이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는 이건 어차피 뭐 유족분들이 이제 말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을 거고 제가 뭐 그 영상을 본 것도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이 세세한 거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이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거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 가지고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이런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김세론 양의 죽음이 그 이진호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조찬 씨라든가 뭔가 뭐 과세연에서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본인 방어를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내리신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위나 배경 같은 것들은 참작할 부분들이 분명히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처음 한두 개 방송을 넘어서도 이제 거의 매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뭐 찾아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뉴스 가치가 있어 가지고 보도가 되면은 제가 그걸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 영상들을 제가 뭐 매일 팔로우하면서 이제 볼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제가 찌양시 사건 할 때 이재인호 씨를 굉장히 좀 많이 응원을 했었는데 결국은 어떤 배경이나 경위를 떠나 가지고 그 김세론 씨의 생전에 상당히 어떤 내밀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이렇게 약간 폭로 형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채널에서 뭐 "이진호 씨는 멀리해라."라고 하는 뭐 저를 걱정해 주시는 그런 댓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측면에 있어서의 뭐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멘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진호 씨하고 뭐 콜라보를 한다라든가 사실은 예상하거나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1월 달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우려들을 표해 주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고민을 안 하고 한 게 아니고 근데 다만 그 시점에 있어서 또 분명하게 제가 그 사건을 계속 다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저의 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방송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돼 버린 지금 뭐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이라든가 김세론 씨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코멘트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진호 씨는 거기에 있어서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논란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또 축이 되어 버렸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논평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이 정리되면 좀 모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도노 변호사님 만나고 여기 이제 곽상민 변호사라고 뭐 천재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4만 유튜버예요 구독자. 그리고 이도노 변호사님 최근에 또 구독자 많이 느셔가지고 거의 1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한 4만은 넘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명함 내밀 수 있는 정도는 돼서 하여튼 저보다 훨씬 구독자들도 많고 저보다 이제 영향력 있고 유명한 후배님들 모시고서 오늘 점심 식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많이 나눴어요. 지금 이제 변호사 유튜버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이도노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오늘 공감이 굉장히 됐던 게 오히려 지금 기자들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 같다. 너무나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모든 정보들이 지금 넘쳐난 상황이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고 했을 때 기자들의 역할들보다 오히려 바로 뭐 이걸 찍어서 누군가 SNS에 올리면은 그게 바로 유통이 되면서 정보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보도 측면에 있어서의 기자들의 역할들은 오히려 조금 축소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사안에 관해서 과연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평가하는지에 관한 의견들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지금 변호사 유튜버 채널들이 이제 막 태동해서 많이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같이 했고요. 이제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뭐 재작년에 김현정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제 유튜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전문가들 유튜브 시장이 특히 이제 변호사들의 시장이 많이 좀 커져가고 하는 초입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거기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 뭐 작년에 그래서 무슨 찌양시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구제역 카라큘라 이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사회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되고 하는 상황들이 생겨났고 저도 이제 그에 대해서 많이 문제의식을 많이 갖게 됐는데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법 불신이 팽배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사람들을 이제 사적 제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탐사 보도라고는 하지만 어떤 폭로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하나를 거의 이제 매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의 기능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범죄 행위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만한 어떤 행위들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터져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구속되고
가세현은 여전히 이제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가 어떤 법률가로서 일정한 기준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본업과 자기의 명성, 이건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들, 유튜버 시장이 많이 열리고, 이게 유튜브 채널 내에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조금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호사님들하고 어떤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 나뉜다거나 이럴 땐 또 만나가지고 방송도 촬영하고 이런 형태의 노력들을 앞으로 좀 많이 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세론 씨 사건을 다루게 됐는데, 저의 원칙은 김세론 씨가 고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변호인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의 명예가, 김세론 씨의 명예가 최대한 지켜지고, 대중들이 이분에 대해서 좀 오해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사후에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기본적으로는 충실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사건을 다루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수현 씨라든가 골드 메달리스트, 그리고 뭐 가세현, 권영찬 씨는 말할 거고, 그리고 뭐 이진호 씨도 그러하고, 지금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각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이 사안을 좀 폭로하듯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유족분들도 뭐 가세현을 찾아간 게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게 김세론 씨의 정말 명예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최선의 판단이었었느냐, 한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크죠. 김세론 씨의 과거 사생활 같은 것들이 지금 뭐 무차별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이런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원했던 게 김수현 씨라든가 또는 이진호 씨에 대해서 최대한의 공격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 망하게 하겠다, 그게 뭐 유일한 목표였다라고 하면 몰라도 김세론 씨를 위하는 관점에서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거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거기에 공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유족분들도 굉장히 좀 힘드시겠지만은, 마치 뭐 제가 비유할 건 아닌데 예컨대 민희진 씨하고 뉴진스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처럼, 유족분들이 지금 처한 입장이 과연 고인이 된 김세론 씨가 현재 지금 하고 싶은 얘기나 행동하고 이게 일치된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을 때, 그것도 우리가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김세론 씨의 지금 변호인이 될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제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절차도 없지만,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제 채널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범위 내에서는 김세론 양이 생전에 이제 세론 양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공감해주지 못했던 이 우리 사회와 이제 주변 인물들을 대신해가지고, 그리고 현재 이제 세론 양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생전에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채널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좀 자초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 사건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을 좀 신중하게 다뤄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이 사건을 안 다루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호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김수현 씨를 뭐 공격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이런 목적과 의도는 이제 전혀 없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 진정성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좀 오후에 시간이 나가지고 이동호 변호사랑 밥 먹고 일 조금 하다가 카메라를 켜고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간 나면은 좀 자주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마 이번 달 유튜브 수익이 처음으로 한 2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유튜브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할 수 있는 PD를 한 명 고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본업으로서 변호사 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조금 키워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은 조금 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많이 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조금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예, 늘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곧 찾아오겠습니다. その巨人は進撃の巨